네, 정치 한판 시간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시끄러울 겁니다. 네, 두 분 모셨어요. 전희연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이게 착한 사람들인데 맨날 모여가지고 누구 비판하느라 너무 정신이 없어요. 일들이 맨날 터져가지고 오늘도 하나하나 다 짚어보도록 하죠. 일단 저희들이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요. 우상호 정무수석이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입니다. 이번에 항소 포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했는데요. 한번 먼저 들어보실까요? 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치 기획을 왜 합니까? 이 재판에 왜 개입을 해요? 이 이슈가 커질수록 정권에 부담이 된다는 사실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정무수석인데. 근데 이제 좀 억울한 측면들을 제가 항변한 거고, 항의하기 전에 1심에서 무죄 받은 거에 대해서 먼저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대변인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항소 포기 관련해서 검사들이 뭐 늘 그랬듯이 집단 행동하고 뭐 항명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지난 윤석열 정권 때 아주 호의호식하면서 네. 고속승진한 그런 검사장들, 네. 지검장들 그리고 부장검사들인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 민주당에서는 수차례 네. 그 한 150에서 200명 정도 됩니다. 네. 이 인사들을 인적 청산하지 않고서는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주 암적인 존재들이거든요. 네. 이 암적인 존재들이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동안은 이 검사들이 아주 얕게 정권 초기에 협조하는 척하다가 네. 정권 중반에 들어서면 이러한 항명 상태로 민주정권에 치명타를 줬는데 이제는 아무래도 검찰의 해가 기우다 보니까 조기에 이판사판이다. 네. 마각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네. 강백신 검사가 이 사건을 촉발을 시켰어요. 그랬죠. 법무부 장관이 지휘를 한 거다.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정을 한 거예요. 본인이 항소하고 싶었으면 항소하면 되는 예, 거잖아요.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정을 했고 네. 대검찰총장 권한대행이 그렇게 결정을 한 거야. 뭐 수사 지휘를 하려면은 네. 뭐 공문을 보낸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법무부에서 그냥 의견만 줬다는 거야. 법무부 차관이. 또 법무부 장관이 신중하게 잘 판단해서 해라. 네. 법무부 차관이 신중하게 잘 판단해서 의견을 준 거죠. 네.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마치 무슨 불법이냐 있느냐 저렇게 항명을 했다. 저는 다 사표 받아야 된다. 네. 아니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회사 생활을 합니까? 공무원들이 그렇죠. 저렇게 집단 행동을 하면 돼. 두 번째로 7,800억 뭐 환수한다고 그러고 뭐 뇌물 뭐 그다음에 뭐 특경법상 뭐 이거 했잖아. 배임. 다 무죄 받았어. 네. 아니 죄가 있는데 재판부에서 왜 무죄를 받습니까? 무슨 실익이 있다고 재판부가? 아니 그러니까 아니 유동규는 7년형 구형했는데 구형했네. 8년 받았어요. 이 재판부가 4년 동안 20만 장 190차례 공판에서 실체적 진실을 보니까 특검법상 배임 형의는 법적으로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대장동 아파트 분양할 때 제가 그 동네 인근에 살았는데 네. 위례 아파트가 2014년에 미분양 사태가 났어요. 맞아요. 33평 아파트가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4억 5천에 분양을 했는데 1,400채 중에 500채가 미분양된 거예요. 그러면 2016년, 2017년에 대장동이 6억 7억에 분양을 해서 같은 평형이. 그러니까 분양된다는 확신이 없었다고. 네네. 그 제가 그때도 아파트 산 청약관 저희 동료들한테 아니 당신들은 판교도 4억에 분양했고 네. 위례도 4억 5천에 했는데 네. 왜 뒤늦게 비싸게 분양은 청약을 했냐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네. 부동산 상황이 불확실할 그 당시 때라니까요. 안 좋았죠. 그러면 돈을 벌지 안 벌지 그때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래서 거의 무죄 미래 수익을 확정할 수 없어서 무죄가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재판부조차도 배임액을 1,120억으로 확정을 해줬어요. 그럼 도대체 7,800억은 어디서 나온 돈입니까? 네. 말도 안 되게 그냥 뻥튀기 해가지고 이것이 마치 이재명 대통령과 관여 있고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들과 관련이 있는 여론몰이를 해간 거예요. 이거 완전 정치 검찰의 그 수작질이거든요. 제가 사실 네. 법조인이 아니라서 네.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부분은 좀 네. 무리가 있지만 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진짜 할 만큼 했다. 이 네. 검사들 정말 이렇게 우려먹고 또 프레임 씌워서 공격하고 이 사람들 반드시 단죄해야 된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당시 2014년, 15년 하여튼 그 당시에는 사실 이제 박근혜 때도 부동산 안 좋았잖아요. 희한하게 박근혜 때 부동산 안 좋아서 그때 그 공급이 많았죠. 예? 공급이 많았죠. 최경환이 뭐 최경환 최노믹스인가 뭐 해서 뭐 빚내 지금 싼값에 뭐 집사라 빚내서 집사라 뭐 그런 등등 얘기 뭐 우리가 이제 저리로 해줄게 뭐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이제 안 좋았을 때 시작한 사람들은 나름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한 건데 지금 검사들이 이제 7,800원 800억까지 올라간 거는 부동산 시장이 정말 정점에 이르렀을 때 제일 좋았을 때 그때 곱하기 해서 이 숫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고 네. 금융 비용을 몇 조씩 조달을 하면 이자도 내고 네네. 하다못해 이 대장동 일당들이 곽상도 국민의힘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비용으로 50억. 네. 한 2, 3천억이 까졌어요. 그러면 뭐 5천억 남짓인데 법원에서 지적하는 거는 뭐냐면 5천억 중에 반은 대장동 일당들 목이고 반은 성남시 목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왜 성남시가 1,800억만 확정을 했냐. 그래서 1,120억이 배임액으로 의심된다. 이렇게 확정을 해준 거거든요. 네, 네. 그런데 검찰에서는 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하여튼 그 금액 자체가 이제 따로 뭐 분양을 해가지고 본인들 수익 낸 것까지 전부 다 부당이득 다 집어넣어서 한 거 다 그러니까 일부러 이걸 엄청 부풀려 가지고 뭔가 사람들의 어떤 증오와 선동을 하기 위해서 그런 정치질을 했다. 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네. 어쨌든 검찰은 원래 김만배 씨에 대해서는 6,111억 원을 추징하려고 했는데 1심 재판부에서 아니야 428억 원만 인정해 얘기를 했고 어쨌든 전체 검찰 측에서 그 주장했던 7,800억 원 정도 추징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이거 아니야 473억 원 이게 약간 그 교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검찰 측에서는 최대한 부풀리기를 한 거고 어쨌든 1심 재판부는 계산을 다 해본 건데 이 정도만 인정하겠어라고 얘기를 한 거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이영호 의원님과도 말씀 나눴지만 다시 해봤자 실익이 없다라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아마 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프레임 전환을 시도 중이다.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일단 부원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상황을. 드라마 미생의 명대사가 나옵니다. 어떤 거죠? 일을 해라, 일을 정치를 하지 말고. 아 맞죠. 검사들이 지금 대사가. 정치질을 하고 있다라고 국민들이 화내는 거 아닙니까? 네. 왜냐하면 수사팀의 의견을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데 이 수사팀이 평소에 불의에 맞섰어. 김건희 수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내란 수계를 어떻게 구속을 풀어줍니까? 이렇게 나섰던 결연히 정의로운 검사들이었다면 국민들이 아 그래 뭔가 이유가 있겠구나. 근데 김건희 앞에서 고개 숙이고 네. 윤석열 내란 수계 풀어줄 때는 찍소리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마치 정의의 사도인 척하니까 국민들은 어이가 없다. 검사들은 평소에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네. 정의의 탈을 쓴 척하는데 이게 전형적인 하이에나식 방법이죠. 예, 전 나쁘다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해 일을 정치질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너무 열받으셔가지고 민주당 정권을 호구로 하나 그리고 전부 다 징계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처리가 가능할까요? 일단은 집단 행동을 했기 때문에 네. 공무원이 집단 행동하면 안 됩니다. 안 그런데 되죠. 유독 네. 검사들만 이렇게 집단 그렇죠.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고 아무런 처벌을 안 받고 있어요. 이번에는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내란 재판, 김건희 재판, 그다음에 최혜병 재판, 아니 특검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잘 돌아갔어요. 그런데 지난 4년 동안 정말 검찰에서 암약하면서 가진 나쁜 짓을 하면서 윤석열의 죽은 노릇을 한 검사들은 네. 제대로 된 단절이 안 됐다. 네. 이번에 정말 민주당에서 주도해서 국정조사, 그다음에 청문회 네. 그리고 특검을 통해서 네. 이 내란 적폐, 이 내란 정권에 정말 부역한 검사들에 대해서 철저한 단죄를 하지 않으면 또 연어회 술파티 진술 조작 나고 없는 사건 만들고요. 네. 사실은 이 검사들이 왜 이렇게 기계적 항소를 하겠습니까? 한 번 찍은 먹잇감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너 한 번 당해봐. 당해봐. 네. 두 번째. 그래야 변호사비가 폭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야 정관들이 수십억. 이번에 한학자 총재 보세요. 내가 호화 변호인단부터 조사를 안 받으면 얼마,
내가 기소를 성공 보수가 그거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어떻게 하든 전관예우. 검사들과 친분이 있는 그런 전관들을 써가지고 이 전관들이 떼돈을 벌게 하고 네. 그 떼돈 번 전관들이 이 검사들을 후원하는 그 사법 적폐, 검찰 적폐, 네. 이 카르텔 네. 이거를 공고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검사가 무서워야 로펌이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검사가 안 무서우면 로펌이 돈을 못 벌어요. 그럼 검사가 앞으로도 무서워야 되는데 이재명 정권에서 국물도 없을 것 같으니까 저 난리를 치고 있다. 이번에 확실히 단절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망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요. 역사적 네. 경험을 한번 돌아보면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검사들하고 공개 토론까지 하면서 기회를 주시려고 했어요. 근데 그랬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일부분 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과 또 정무 라인과 민정 라인들이 잘 협업을 해서 할 것처럼 기대를 걸었지만 등에 칼 꽂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주당에게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더 이상 타협을 할 수가 없다. 저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통하는 집단이 아니다. 원칙대로 강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검사들이 그런 흑역사는 기억하지 않고서 자기들이 정의의 사도인 양 지금 포장을 하고 있는 거죠. 하이에나가 사자 탈을 뒤집어 쓴다고 사자가 됩니까? 하이에나예요. 네네. 정말 이 검사들의 못된 버릇 또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 이건 민주당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이래서 검사 개혁한다. 검찰 개혁해야 된다. 그리고 잘 돌아보십시오. 최근에 올해 초부터 그러니까 올해 윤석열 내란 수계 이후부터 수사 과정에서 특검 과정에서 계속 논란이 됐던 부분들 네. 관복권 띠지 사건 네. 그리고 남욱의 배를 갈라라 논란 검찰이 지금 수세에 몰릴 대로 몰렸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검찰청은 폐지될 예고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네. 검사들이 이런 행동을 하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기득권 카르텔 해체하다 보니까 검사들이 그러는구나. 저는 오히려 검찰개혁의 명분만 더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 과거에 습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겠지라고 기대하고 왜냐면 예전에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번 국면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사건을 주도한 강백신 검사 자체가 윤석열 내란 수계 피의자의 명예훼손 건으로 네. 뉴스 타파를 그냥 무차별하게 압수수색하고 네. 재판정에 나가서 판사들한테 망신당했습니다. 뭐 이따위로 수사해가지고 왔냐고 지적까지 당했거든요. 아주 그 윤석열 정권에 부역한 대표적인 검사입니다. 네. 근데 민주 당사 껐떡하면 쳐들어와서 압수수색 영장 보여주면서 가져갈 것도 없는데 네, 네. 일부러 압박하고 심리전하고 모욕감을 주기 위해서 네. 겁주려고 압수수색한 그 당사자인데 이런 자가 무슨 정의의 사도입니까? 그리고 만장일치로 수사팀이 의견을 냈어요. 자, 대장동 사건은 1차 수사팀이 있고요. 2차 수사팀이 있었어요. 네. 1차 수사팀은 완벽하게 배제했습니다. 그랬죠. 네. 2020년 전혀 공판에 참여도 안 시키고 자, 이게 누구 작품입니까? 1차 수사팀을 전부 물갈이해서 2차 수사팀 만든 게 누굽니까? 당시 법무부 장관 한동훈 네. 이런 사람들이 다 만든 거 아니에요? 자기 멋대로 네. 검찰을 정말 권력의 개로 만든 게 누구냐? 저는 한동훈 전 대표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자, 검사들요. 민주 정권이 당신들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네. 윤석열 한동훈이 당신들 그렇게 만든 건데 아직도 자각을 못한다. 과거에 훌륭한 검사들이 있었죠. 정의로운 검사들이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모래시계 네. 검사 홍준표 대구시장까지 니들이 다 그렇게 검찰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겠어요. 와. 권력의 개를 누가 만든 겁니까? 하다 홍준표까지 갔어 지금. 그러니까 이 한동훈은요 네. 위안해도 없어요. 선배 검사한테 입 다물라. 그게 그 선배 검사 대선배한테 할 얘기입니까? 원로 정치인에게. 아니, 저는 일선 네. 검사들 모두가 이 사태를 그렇게 바라볼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오히려 이번 기회에 잘 정치에 됐다. 줄대기 쓰고 네. 하이에나식으로 했던 인간들 좀 나갔으면 맞습니다. 좋겠다. 라는 마음이 충분히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제대로 해서 국민들한테 존경받고 나도 검사답게 일하고 싶다 이런 검사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번에 계엄 사태로 사회 곳곳에 암약했던 사람들이 도드라지게 위로 올라왔잖아요. 그 국무위원들부터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그래서 도려내기가 어떻게 보면 좋아졌죠. 이게 역설적으로 계엄이. 전 이번에 집단 항미용 때 보면은 아 저쪽이 다 윤석열 사단이었구나. 그때 꿀을 빨고 있었구나. 이렇게 충분히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가늠자가 될 수도 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 근데 저도 이 방송 나오면서 일주일에 한 번 틈만 나면 네. 검사들의 어떤 제재나 인적 청산이 부족하다. 계속 정말
5, 6개월 동안 저 막 계속 얘기했거든요. 네네. 이제 그 기회가 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이자들은 인적 청산할 기회가 온 거예요. 명분이 생긴 거예요. 이름까지 내놨으니까. 진짜 제가 정말 네. 뭐 일주일에 한 10개 정도 나가는데 꾸준하게 이 네, 검사들 150명 내보내야 되는 이 내보내지 않으면 대한민국 망한다. 네. 이 암약하는 검사들만 지금 피해 나가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꿈이 현실이 됐다. 꿈이 현실이다. 강백신 검사가 모든 걸 해결할 단초를 만들었다. 아, 강백신한테 감사한데요. 아니 우리나라 그 검사 수가 2천 몇백 명 정도 되잖아요. 뭐 2,300명 등등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정말 일부 정치 검사들 때문에 나머지 일 열심히 하는 검사들이 정말 같이 도매급으로 넘어가서 결국은 검찰청 폐지까지 간 거지 않습니까? 그 네. 일부 나쁜 정치 검사의 대표 주자가 네. 윤석열 아니었습니까? 뭐 윤석열이 이제 대부였죠. 네. 그리고 밑에 이제 뭐 한동훈 등등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본인들이 말아먹고 지금 이재명을 탓하고 있어요. 검찰 수사 말아먹고. 근데 저는 이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이 노만석 대행의 갈짓자 행보입니다. 처음에는 뭐 법무부와도 얘기를 또 하고 밑에 서울중앙지검하고도 얘기하고 이제 내 판단하에 항소 포기했다고 하더니 슬금슬금 다른 얘기들이 나와요. 압박이 좀 심했나 봅니다. 뭐 이진수 차관과도 항소문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는데 나보고 선택하라고 했다. 그리고 또 어떤 연구관들과 만나서는 지난 10일 용산이나 법무부와의 관계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굉장히 정치적인 메시지까지 보내면서 대통령실 끌어들이고 법무부 끌어들이고 이런 상황인데 뭐 어저께 휴가 쓰고 오늘 지금 출근을 했는데 지금 묵묵부답으로 출근길 나서셨다고 합니다. 이 노만석 대행의 갈짓자 행보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노만석 자체가 네. 뭐 정의로운 검사가 아니라 친윤 검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조직 안정이나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검찰총장 대행까지 시켰는데 결국 그 한계를 못 벗어난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결정은 검사들이 한 겁니다. 네. 아니 그렇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 했습니까? 네. 문서로 수사지휘 해서 안 했잖아요. 네. 의견만 줬잖아요. 네. 그런데 뭐가 불법입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마치 잘못도 없는데 아니 우리는 정말 유동주, 김만배, 남욱이라 그러면 저희 진짜 이가 갈리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이가 갈려요. 또 저 대변인님은 경기도에 오래 계셨으니까 너무 상황을 잘 알잖아요. 아니, 우리가 뭐 진짜 돈 한 푼 안 받았는데 왜 그 사람들하고 엮어가지고 유동주가 중간에 속여가지고 쥐가 막 이번에 재판에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428억 원 유동규한테 뇌물로 준 돈이 맞다. 전부 저희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렇죠. 일이 이렇게 된 건데. 이재명 저수지 얘기했던 게 바로 그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해 죽겠는데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어. 얼마나 많은 언론사들이 428억 이재명의 저수지다. 이재명과 그 측근들의 저수지다. 이런 오명을 뒤집어 쓰고 3, 4년 살아서 이가 갈린데 아니 우리가 그러면 판사도 매수했습니까? 우리가 뭐 재판부도 영향력을 해서 재판부에서 무죄 받은 거는 본인들이 똑바로 못 해갖고 무죄 받은 거 아니에요. 검사들이 그 책임을 안 지고 네. 그걸 어디 우리한테 이게 남한테 뒤집어 씌우는 게 아주 특기야. 이것도 기술인 것 같아. 그거 어이가 없다니까요. 늘 하던 거죠. 검찰 측에서 늘 하던 프레임 전환인데 마치 본인들이 피해자고 마치 그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비판받고 있는 억압받고 있는 그 프레임을 이번에 다시 씌우려고 하는데 저는 이번에 재밌는 게 이 한동훈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 누군가 얘기하던데 페북에 글을 하도 올려가지고 다 읽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뭐 하자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당랑건설. 네. 추미애, 네. 조국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라니 큰 수레 앞에서 네. 사마귀가 이렇게 탁 당랑건설. 나 여기 있다. 뭐 이런 나 여기 얘기를 있어. 하면, 나 좀 봐줘. 이런 근데 거죠. 좀 안쓰럽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제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의 한때 황태자 아니었습니까? 그랬죠. 제일 잘 법무부 장관도 나갔죠. 하고 뭐 당 대표도 하고 하다가 지금은 보니까 장동혁 대표도 자기 안 봐줘. 어디 가도 뭐 양쪽 모두 환영을 안 해줘. 그래서 이제 한동안 새우깡 먹으면서 먹방하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그다음에 먹방 참 이제 좋아하시더라고요. 고양이 집사 어쩌고 뭐 그런 거 하면서 무슨 저기 돌돌이로 얼굴 미고 아 이거 안 통하겠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어? 내가 잘하는 게 있지. 남 물어뜯는 거. 네네. 이제 이 기회 딱 등판을 하려고 했는데 반응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네. 저는 이제 당난 거죠. 예, 그게 아니 딱 떠오르더라고요. 당시에 법무부 장관 누가 했어?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네. 네. 이제 뭐 크게 보면은 국민의힘 게시판 사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네네. 게시판 관련해서 그럼 어떻게 됐나 김건희를 몰라요. 개목줄로 뭐 지지 끌고 다닌다. 뭐 이런 글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대대적인
조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감찰을 하고 그게 좀 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부담이 크다. 네. 그래서 저희가 국민의힘 그런 인증 패널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인증 아니 패널. 뭐 갑자기 국민의힘에게 잘 보이려고 저러나 뭐 다 우리 땡땡땡 누구 때문에 다 네. 검찰 조사받고 지금 정단 해산되기 생겼는데 이제 와서 네.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그런 반응들이 많고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장동혁 대표가 본인이 데리고 있었던 사무국장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당대표가 되니까 뭔가 인정의 호소 좀 잘 보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옛날하고 달라졌다. 비애네, 내가 이제 비애. 국민의힘의 어떤 전선에 이탈하지 않는다. 네. 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슬금슬금 보였어요. 그 내란 특검에도 뭐 이렇게 재판 뭐 조사나 또 재판에도 안 나가고 나는 내 책 봐라 그랬잖아요. 나 검사 그 조사에 안 나가고 내가 자서전 썼으니까 그거 참고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우리 한동훈이? 동지들을 안 팔아먹을 거야. 네. 뭐 우리 동지를 지킬 거야. 이제 갑자기 태도 바뀌었어요. 내란에 관련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취하다가 갈짓자 행보죠. 네. 그러면서 이제 자꾸 변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자기가 이번 기회를 삼아서 국민의힘 그 극우 지지층으로 한번 또 진입해 보겠다. 네. 그런 속셈인 것 같아요. 뭐 옛날로 치자면 폐쇄자잖아요. 근데 본인이 뭐 우습게 봤던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제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 이제 법사위원장 돼가지고 네, 그러죠. 네.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정치적으로 끝났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국민들이 선택을 해줘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난 뭔가라도 해야겠다. 근데 사실 뭐 한동훈 전 대표가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외교 전문가도 아니고 본인이 제일 잘하는 거 있잖아요. 법적으로 이러이러하다 이게 말해가지고 언론의 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본인의 강점이라 생각하니 네. 이따다 해서 등판하고 싶어하는데 저 좀 안쓰럽습니다. 네. 이 당난 것처럼 이런 말이 딱 떠오른다. 타격감이 전혀 없고요. 한동훈 전 대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저희들도 뭐 방송에서 굳이 옮겨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넘어갈게요.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잘 지각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뭐죠?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적 함의는 윤석열과 쌈쌍둥입니다. 윤석열의 거의 최측근이었고 후계자였고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과 대립할 때도 최측근이 윤석열에게 반기를 들었다고 해가지고 정치적 함의가 있었는데 네네. 윤석열이 내란으로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있어야 뭐 이렇게 후광 효과가 나는 사람인데 윤석열이 없는데 누가 한동훈을 보겠어요. 네네. 아무리 한동훈이 저렇게 나 네, 여기 있어요, 나 여기 있어요 해봤자 윤석열 같이 그런 정말 막대 먹은 그런 행동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윤석열 솔직히 이런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같은 최고의 빌런은 없어요.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한동훈 씨가 좀 착각을 하는데 본인이 엄청난 어떤 정치력이 있고 엄청난 무게감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대표 뭐 비대위원장 대표하면서 스스로 그렇게 잘못 인식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정치권에 억지로 꽂아놓고 이식시킨 거잖아요. 윤석열이 한동훈을 소위 말하는 황태자 만들어서 이식시키고 윤석열이 뭐 말도 안 되는 짓 할 때 잠깐 얘기했다가 또 여론 안 좋으면 전화 한번 받고 뭐 바로 쑥 들어가고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상어에 붙어 다니는 빨판 상어가 죽었는데 빨판 상어가 어디 붙어 있겠습니까? 그냥 정치 없이 떠들면서 다른 빨판 상어를 잡아야 되는데 네. 그게 장동혁이었던 거야. 이제 봤더니 지금 보니까 그게 장동혁이었어. 장동혁이를 또 숙주 삼아서 뭘 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좀 너무 비루하지 않나? 네. 빨판 상어.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무슨 죄냐고요. 네. 제가 꼭 한 말씀만 드리고 한 말씀 하고 싶으면 김기현으로 이제 국민의힘의 정치를 하셨던 또는 뭐 대표까지 했던 혹은 한나라의 대통령을 했던 인물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좀 반면 교사를 한동훈 전 대표가 삼았으면 좋겠다. 장동혁 대표한테 제가 맨날 그 얘기하잖아요. 황교안 전 대표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를 좀 네, 봐라. 극우에 거의. 대한 음모론에 빠지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황교안 전 대표 잘 나가는 인물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한동훈 대표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은 정말 이렇게 본인의 후광과 무관치 않은 윤석열을 보십시오. 검찰주의자 윤석열의 최후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좀 반면 교사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한동훈이 빨판 상어의 그런 본분을 잊지 말고 네. 좀 면회라도 가서 윤석열 내란숙에 그리고 옛날 형수님이라 불러갖고 뭐 넥타이도 선물하고 다 그랬대잖아요. 오빠라지도 좀 하고 네. 인간적 도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인간 오늘 뭐 사막이 나오고 상어 나오고 네. 아, 저는 이제 고사성어. 네, 고사성어, 네, 물론입니다. 아, 그 고사성어를 참 오랜만에 들어요. 네, 역시 배우신 분. 네. 아, 100만 원은 이제 보편적인 건가 봐요. 약간 껌값 이렇게 돼버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이 조금 있어도 100만 원까지는 안 갔던 것 같은데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배우자가 김건희 씨에게 100만 원대 클러치백을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죠. 그러자 이를 또 디펜스 한다고 성일종 의원이 나와서 야 100만 원 가방이 무슨 뇌물이니 보편적인 백은 뭐예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보편적인 백이라고 말했대요.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 부원장님? 네. 네, 보편적인 백은 뭐예요? 송일종 의원님은 집에서 시장할 때 100만 원짜리 로저 비비에를 들고 가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이게 아무리 우리가 소위 좀 이렇게 실드를 친다라고 하죠. 변호를 해준다고 해도 도를 넘은 건데 네, 좀 사진이 왜냐하면 나오네요. 이게 그럼 국민의힘에서는 주로 예의를 차리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최소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있어야 된다. 의례적으로. 의례적 예의를 차리려면 이런 말밖에 더 들리는 겁니까? 이게 국민의힘의 정치인들 전체를 망신을 시키는 거고 네. 당의 이름을 명품백의 힘으로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네. 제가 왜 더 한탄스럽냐면 성일종 의원님이 정치 경력이 짧은 분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김기현 전 대표, 아니 한당의 대표했던 인물들이 어떻게 지금 이런 말입니까? 오죽하면 박정아 의원이 참담하고 참담하다. 부끄럽다고 하겠습니까? 이거 정말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100만 원 가방이 무슨 뇌물이냐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아니 근데 이제 네. 글쎄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뭐 중고등학교 때는 뭐 선생님들한테 선물도 드리고 네,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최근 제가 이제 보면은 그런 문화 자체가 없어졌거든요. 요즘에 정치권에서도 촌지 뭐 이런 단어를 썼었죠. 네, 정치권에서도 뭐 선물을 가져간다고 해봐야 뭐 바카스 한 통 네. 뭐 이렇게 그냥 가기 뭐하니까 그래봤자 몇만 원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 정도지 뭐를 이렇게 사실은 막 이런 금품을 오고 간다는 게 저는 좀 생경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국민들도 네. 좀 단호하게 이 부분을 봐야 된다. 왜냐하면요. 정치인이라는 게 국회의원이라는 게 본이에요. 따라야 할 본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냥 뭐 한 자리 주면은 뭐 100만 원씩 주고 그리고 정당의 당대표라는 거는 그냥 선출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김기현이라는 사람이 당대표 되는 과정에 모든 사람한테 100만 원짜리 보편적으로 주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럼 뭐 50만 국민의힘 당원들한테 로저 비비에 줬습니까? 아니죠. 안 줬잖아요. 네. 근데 왜 김건희한테만 주냐? 이 사람이 대세 후보가 아니었어요. 네, 네. 그런데 유승민 안철수 나경원에 안철수 이어서 나경원 막 4위 이렇게 해가지고 정도. 그때 네. 다 상황을 국민들이 봤잖아요. 그랬죠. 정말 비리비리한 4, 5등 후보를 1등까지 만드는 데 있어서 김건희 씨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백은 뭐 좀 약소하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김건희한테는 기본 단가가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샤넬백 뭐 800 이상, 1000 이상 기본 단가가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100만 원 약소하죠. 그래서 주면서도 미안했던 건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성일종 의원 이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이런 디펜스를 칩니까? 근데 국민들한테. 현직 국회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듣는 국민의힘 당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최소 국회의원들한테 선물할 땐 100만 원 이상 정도 하는 게 보편적이구나. 그 이하는 취급도 못 받는구나. 네. 그리고 그러면은 저 국민의힘 정치인 출신들도 참 지적을 잘했던데 그럼 돈 없으면 예의도 못 차리냐. 그러니까요. 이게 당을 망신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의원들이 들어와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네. 이게 변호할 게 따로 있고 반성할 게 따로 있는데 변호와 반성을 지금 구분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변호와 반성. 근데 구분하지 뭐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런 얘기 해도 아무런 조치도 안 해요. 우리 당 갔었으면 벌써 출당됐을 거야. 벌써 뭐 윤리 네. 뭐 아니 구성하고. 우리 당 내부에서 또 막 난리치면서 저런 말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벌써 출당됐을 텐데 국민의힘은 이런 것에 대해서 엄청 관대해요. 네. 아무런 타격감이 없습니다. 권성동은 구속됐고 추경호는 또 이제 곧 그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했으니까 곧 어딘가로 또 가실 것 같고 이제는 김기현의 그 디펜스 하려는 의원들까지 국민의힘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하나 더 짚어볼까요? 건진 법사가 아무래도 이제 윤건희 부부의 정신적인 지주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애언에 대한 어떤 이런 에너지만 있는 게 아니고 치유 능력이라는 것이 좀 있어요. 신체에 대한 치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한 가지는 정신적인 고통 이런 것에 대해서 쉽게 들으면 해소해주고 마음의 편안함을 얻게끔 하는 대체의학이라던가 대체의학. 예. 근데 제가 이제 또 주변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분들하고도 인연이 좀 많다 보니 그분들한테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상의도 하고 약도 보내주고. 건진 목사는 뭐 윤석열 부부에 대해서 상당히 뭐 소위 말하는 조언해주고 충원해주고 또 윤석열한테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으면 김건희가 항상 전화해서 뭐 이날 날짜 어때요? 뭐 물어봤겠죠. 그런 정황들, 진술들 여기저기 나오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게 전 씨가 이제 윤석열이 당선이 됐어요. 근데 대통령은 아니고 당선인 신분이었을 때 아크로비스타 사저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당선인 윤석열한테 왜 큰절을 안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윤 씨가 법당에서 큰절한다 했지 밖에서 큰절한다고 했느냐 답변했다. 그때부터 사이가 끝났다고 생각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이건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요? 이제 뭐 정신적으로 많이 의지한 멘토였던 것 같아요. 검찰총장 시절부터. 예, 그게 그리고 이제 이런 뭐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가 정치인은 아니었지만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일 때부터도 어떤 정치인 못지않게 사실상 정치인.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제 그러다 보면은 네. 심리적으로 네. 이게 마음 관리가 잘 안 되고 정치인들도 그렇거든요. 네, 네, 네. 막 사람들이 공방이 오고 가면은 네. 상처도 많이 받고 네. 사실 그래요. 일반인들도 뭐 큰 논란이 돼갖고 기사화 되면은 댓글 같은 것도 쓰고 뭐 어떤 사람은 나를 비난하고 네. 어떤 사람은 또 나를 지지하고 이런 과정에서 마음에 좀 상처나 그런 뭐라 그러죠 후유증을 많이 겪다 네. 보니까 네. 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네. 아마 그런 조금 타격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럴 때는 정말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정치 결사체라면 동지들이 이렇게 지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 얘가 나쁜 얘가 성일정 의원 같은 사람이 이제 김기현을 나름 자기는 편들고 지지해준답시고 뭐 100만 원이 뭐 돈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정치인은 사실 그런 게 필요하긴 합니다. 그게 아니면은 인간이기 때문에 네. 너무 현타가 많이 와요. 네. 힘들고. 그게 저는 윤석열 부부한테는 건진이 그런 역할을 했다. 모든 얘기를 해도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해주고 힘을 내줘라. 긍정적인 얘기를 했는데 네. 이 사람들이 너무 맹신하다 보니까 이 건진한테 한마디로 노란한 게 아닌가. 요즘 교주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려면 그렇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근데 단순히 네. 어떤 조언을 받거나 뭐 심리적인 상태에서 이런 거였다면 사적인 관계인데 이 사람을 통해서 통일교회 청탁의혹에 네, 들어갔다거나 인사가 됐다면은 이것은 국정에 관여하는 비선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국정농단의 그게 시작인 핵심이죠. 거거든요. 네. 그게 사실 핵심이고 그리고 의존도라는 것이 집으로 부를 정도면 당선인이 사실 웬만한 국회의원들도 대통령 당선 집에는 부르지 그럽니다.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굉장히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을 통해서 통일교와 관련된 어떤 이권 사업이 오고 갔다던가 뇌물이 오고 갔다던가 인사청탁까지 오고 간 게 한마디로 국정농단 비선 라인이라는 의심이 강하게 제기된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없죠. 뭐 그런 참모라든지 지지를 하면 대통령실에 얼마나 많은 자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안 들어오는 이유가 있어요. 공직자로 뇌물 받아 먹으면요 그냥 10년형 나오는 거 아시죠? 네. 근데 일반인으로 뇌물 받아 먹으면 그나마 형이 적게 나옵니다. 완전히 해먹을 결심을 한 거예요. 건지는 아예 해먹을 결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청탁급 집법 네. 대상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냐 피하기 위해서 그렇죠. 직무와 관련해서 뭐 돈을 받았을 때라는 그렇죠. 전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더 편한 거예요. 해먹을 수 있는 훨씬 더 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예 그냥 공직이나 정치적 꿈도 없고 네. 나는 오로지 해 먹겠다. 근데 참 희한한 게 네. 얼마나 해 먹고 다녔으면은 윤석열 정부에서 건진이 조심해라 공직까지 했는데 그때 진짜 이상했죠. 건진이 조심해라 공직까지 했는데 여태까지 인연을 이렇게 이어왔다. 이 대단한 정말 네. 관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자막에 그렇다고 윤건이라고 저렇게 이제 하다 모든 우리 그 토마토 시청자분들이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건진에 의존한 윤건이라고 또 자막에 이렇게 있네요.
뭔가 새롭네요. 네. 오늘 다양한 내용도 짚어봤는데요. 일단 계속 좀 한숨만 나오네요. 모든 상황들이. 어쨌든 박성재 재청구했다니까 구속되길 바라고 이상민 레드파일 얘기도 못했고 오늘 얘기를 못한 게 또 많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혜연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그리고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